안녕하십니까. 그날그날의 암호화폐 소식을 배달해드리는 크립토 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어제 비트파이낸스가 7시간 동안 그런 관리 작업을 위해서 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혹은 후로 큰 가격 변동을 예상을 했었으나 지금까지는 나름 무난한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4,000불대 가격 지지선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하락을 예상하신 만큼 저도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트론이 이제 비트코인 SV를 제끼고 10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런 횡보장에서 뭐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트론을 보유하신 홀더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었던 DX 익스체인지가 드디어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이제 화면이 좀 작은데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우면은 아이고 어디 가니?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실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아마존 스탁 이름이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화면을 줄였고요. 개인적으로 이 거래소가 많이 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있고요. 또한 기존에 주식을 하시던 분들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진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죠. 벡트의 라이벌이 생겼는데 이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와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이제 선물 거래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벡트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인도를 하는 그러한 거래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거래소를 주도하는 회사의 이름은 코인플로어 EX라는 곳이고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트코인 거래소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자회사가 아니라 리브랜딩, 즉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홍콩에서 이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의 이름은 코인플렉스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 인도를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율은 여기 보면 20배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개장 날짜는 다음 달로 이렇게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꼭 이 거래소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러한 소식들은 벡트에게도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벡트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고 이 거래소는 홍콩에서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쪽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무난하게 개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큰 분류법을 제정하려고 애쓰고 있는 미국의 데이비스 하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앞서 나가거나 아니면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CFTC에서 하루빨리 벡트 관련 그런 승인을 해줘서 벡트도 개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 금융청에서 ETF 승인을 고려 중이라고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기쁘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이라고 나와 있죠. 이 블룸버그에서 나온 그런 소식이고요. 블룸버그도 이제 한 뻥 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ETF 승인 관련해 가지고 이것에 관련이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정확한 그런 소스가 없는 모든 정보는 이제 찌라시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찌라시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많은 서비스들과 그런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른 해외에서 ETF 관련 상품들이 먼저 나오게 된다면은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나서서 이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비트코인은 끝났다, 비트코인은 망했는데 제가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항상 제대로 나와 있는 소식들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규제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마련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나은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성이 된다면은 저는 이제 그때부터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나 각국의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자세히 보신다면은 이제 스스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계속해서 규제 관련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 의회에서 콜로라도 디지털 토큰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를 콜로라도 증권법 규제 범위에서 일부 제외시키는 콜로라도 디지털 토큰법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해당 법안은 기존 증권법의 증권 등록 및 증권 중개인의 판매인의 라이선스 등록 의무에서 디지털 토큰 거래자 개인을 면제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콜로라도 디지털 토큰법은 크립토 이코노믹 토큰 경제 시스템을 사용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사업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 보시면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주지사의 친암호화폐 정치인들이 당선이 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거 출처가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퍼블리칸의 잭 테이트 그리고 데모크래트의 스티븐 펜버그가 이렇게 이것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SEC라든지 그런 데서 좀 반응이 느리니까 지 자체에서 주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시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51% 장악 공격이 감행이 됐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중 지불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중국에서 그런 것 같다, 중국의 소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에 관련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50%가 넘는 해시레이트의 출처가 어디인지 짐작하고 있다. 에이식 제조업체 린지가 새로운 이더리움 채굴기를 테스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51% 공격 혹은 이중 지불 공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최신 데이터를 지속 안내하겠다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린지는 에이식 테스트와 코인베이스의 이중 지불 감지 보고는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숨기거나 조작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중 지불 공격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측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코인베이스가 방금 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더리움 클래식의 8회에 걸친 총 88,500 이더리움 규모의 이중 지불을 포함한 네트워크 딥체인 재구성을 감지했다며 투자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거래와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테스트인지 해킹 시도인지는 저희가 좀 더 두고 보면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작업 증명을 하는 그런 채굴이 가능한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의 전 부총재 왕용리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정화폐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현재 중앙은행이 추진 중인 법정화폐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는 간단히 말해서 본원 통화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결국 커뮤니티에 한정된 코인이 될 것이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향후 커버리지, 적용 수준, 사용자 활성도, 커뮤니티 역량 등에 의해 그 가치가 정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는 이제 암호화폐를 못하게 막으면서도 이제 속으로는 항상 채굴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작년에 저희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국에 관한 소식인데 중국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비트코인 약세장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중국 암호화폐 분석가들의 주장은 비트코인계의 슈퍼 히어로죠. 우리 마이크 노보그라츠 노보 형님의 예측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맞을 것인지 그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위완화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으면은 위완을 가지고 있는 대신 그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도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인데 국내 소식입니다. 제주도 관광지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커스 블록체인은 제주도에 있는 타바 렌터카 내의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자산을 인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타바 렌터카 결제 시스템은 내비게이션과 핀테크가 융합된 제주 O2O 여행 플랫폼입니다. 제주도 내에서 제공되는 렌터카 중에 약 1만 대의 내비게이션에 탑재가 된 상태이고요. 해당 렌터카에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쿠폰이나 티켓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내 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여행객이 차 안에서 직접 결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암호화폐 대중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회인 전미경제학회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으로 4번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및 토크노믹스라는 주제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이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된 것이고, 전미경제학회 같은 경우는 188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단체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독자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는 것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세계 경제에 더 이상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주목해야 할 이슈로 떠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가진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회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암호화폐는 더 이상 소수의 사람들만 투자를 하는 그런 음지에 갇혀있는 자산이 아니라 이제 양지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투자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19년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해가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것과는 반대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2019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론이 비트코인 SP를 추월을 했습니다. 저스틴선 오늘 기분 좋아가지고 매운탕에 소주 한잔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중국인이니까 이제 꼬냑 한잔 하겠죠. 자, 지미송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타인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유일한 화폐다라고 이렇게 강아지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작년에 그 사단을 보고서도 이렇게 아직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악질 중에서도 이제 더러운 악질 같은 크레이그 같은 인간들이 이제 시세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탈중앙화에서 좀 거리가 먼 그런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브라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모든 비트코인 SB를 처분해야 될 시기다. 비트코인 SB는 가치가 없는 쓰레기 코인이다 라고 또 밝혔고, 이제 또 크레이그가 또 한마디 하죠. 드디어 우리는 이 뱀을 떨쳐냈다. 안녕 실패자 루저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초딩도 이런 초딩들이 없습니다. 팔 거면 그냥 조용히 갖다 팔든가 꼭 이렇게 시비를 걸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걸어야 속이 편안한가 봅니다. 완전 속이 뱀에 꼬인 스크류바같이 속이 뒤틀린 녀석들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더리움 확장성 그런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는데, 비탈릭이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ZK 스나락스의 기반 확장 솔루션은 엄밀히 말해서 플라즈마가 아닌 롤업이다. 그러나 충분히 멋진 결과를 내놨다며 초당 500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빠를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라 하고 있는 우리 비탈릭씨 소식을 들어봤고요. 김정주 NXC 대표의 다음 행보는 블록체인이 키워드가 될 것이다. 최근에 국내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넥슨을 팔아치우고 있는 이 김정주 대표, 앞으로의 행보는 바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그는 2016년 유럽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비트스탬프를 인수를 했고요. 이제 당시에 코빗의 유영석 씨를 비롯해서 소수의 핵심 인물들을 칭찬을 하며 관련 업무를 일임했던 점, 그리고 최근 미국 등지에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며 사교 활동에 주력했던 점을 봤을 때 역시 그의 다음 목표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돈들 있죠? 초등학생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온 국민의 초등학생의 삥을 뜯은 그런 사람이죠. 저는 별로 넥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브라질에서 암호화폐 보관 위한 실제 금고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큰손 투자자들이 이제 본인의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 금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자산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며 네트워크 연결과 차단된 환경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사설 보관 업체 금고를 대여를 해서 콜드 월렛을 그 금고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하드웨어 월렛은 해킹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이제 하드웨어를 훔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주인을 납치를 해가지고 고문을 해가지고 그 프라이빗 키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범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브라질같이 살벌한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코인 창시자 찰리 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항상 투자자들에게 해주는 찰리리가 이번에는 이제 2만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50% 이상이 이제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다 응답을 했고요. 찰리리는 극단적인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모든 알트코인들이 스캠에 불과하고 가치가 0에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알트코인 역시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며 심지어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말은 사실입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더 많이 있죠. 비트코인은 역시 이제 개발이 한창 중이라서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은 앞으로 실생활에 쓰이게 될 수 있는 모든 코인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스캠 코인들은 다 죽게 되겠지요. 하지만 알짜배기 알트코인들은 살아남아가지고 비트코인과 함께 이제 큰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드래곤볼의 열렬한 팬인 찰리리의 그런 트윗을 한번 잠깐 봤고요. 다음은 이탈리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그레일의 해킹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나노 프로젝트를 포함한 4개의 법인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를 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나노 프로젝트는 일정 기간 동안 투자 지침 및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에게 비트그레일을 통해 XRB 나노의 전 이름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구매하도록 부추겼다며 이 해킹 사건에 대해서 나노 개발팀 및 비트그레일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나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리플사를 신나게 까내렸었던 그런 회사인데 지금 이렇게 소송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킹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거래소들이 책임을 질지 안 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투자자로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하드웨어 월렛 하나 구매를 해서 우리들의 암호화폐 자산을 스스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참의원, 미국의 상원의원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분의 성함은 후지마키 다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암호화폐는 향후 폭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법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현행 세법을 개정하기 위한 가상통화 세제개혁 모임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이렇게 배려를 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한 암호화폐는 향후 폭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리플 XRP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에 관한 제 증거라고 한다면 이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분의 트위터 페이지고요. 이제 그 사람이 그 발언을 했습니다. XRP의 그 가치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트윗을 코인포스트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 암호화폐 관련 미디어에서 이렇게 글로 기사로서 다뤘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리트윗하고 있는 이 후지마키 타케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 그 수수료가 그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세그윗 덕분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업그레이드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트랜잭션 속도는 물론 가격마저 굉장히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실사용화에 중점이 되는 그런 기술과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2019년에 마무리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대중화는 이제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미국 날짜로 1월 3일날 진행됐었던 Proof of Keys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한마디로 각 거래소에서 정말로 우리들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날 일제히 다 출금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덜미가 잡힌 몇 개의 거래소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ByteBTC라는 거래소입니다. 이 거래소는 그 Proof of Keys 운동 당일날 갑자기 사무실에 불이 났다며 거래를 막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기사에 보면은 불이 나가가지고 백업 서버가 다 불에 타버렸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Proof of Keys 운동이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진행이 됐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기를 이렇게 바랬었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거래소들이 많죠. 그 거래소들이 전부 다 정직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정말 이렇게 주도가 돼서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다음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제 아마 내년 1월 3일에 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기꾼들 싹 잡아내야겠죠. 자, 다음은 좀 재미있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는 노랑조끼 사태가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시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프랑스의 한 예술가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인트라뮤로스라는 곳에 1000달러어치, 한국 돈으로 한 100만원 좀 넘겠죠. 그 정도가 되는 비트코인을 숨겨놨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비트코인이 어디 있는지 찾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겠죠. 보물찾기 같은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이런 좀 심각한 상황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기이한 발명품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같이 추운 겨울날 난방과 암호화폐 채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이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제품은 난방기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난방을 하느냐, 암호화폐를 채굴을 하면서 채굴을 해서 나오는 그 열로 이제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이제 채굴하는 그런 소음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일석이조 난로의 가격은 미국 돈으로 360불, 그리고 채굴을 했을 때 한 달 평균 120불 정도의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될지 그게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저 나노 X가 나왔습니다. 어쩐지 이 자식들이 레저 나노 X를 그동안 이렇게 세일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레저 나노 X에서는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필요 없이 핸드폰만 가지고도 이제 암호화폐를 옮길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메모리가 확장이 되어가지고 더 많은 코인들 앱을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외화로 119불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덕분에 나노레저 S는 앞으로도 계속 이 가격에 거래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외에도 하드웨어 월렛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정된 제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지킬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아 그래 토마토 오늘 일 열심히 했네, 그럼 수고했다는 의미로 내가 광고 한 편 봐주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제 채널 유지를 위해서 광고 시청을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저희 이제 채널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중요한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